안녕하세요. 할인이 오빠입니다. 방송이 나가고 나니까 몇몇 분들이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옷이 그거 하나밖에 없냐고, 옷은 안 빠냐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똑같은 옷이 5벌씩 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똑같은 옷을 입고 계속 나온다 하더라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옷 사서 보내거나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부엉이가 어떻게 우는지 혹시 아셔요? 부엉이가 당연히 부엉부엉 울겠지요. 그 왜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던 노래, 부엉부엉 새가 우는 밤, 부엉 춥다고서 우는데, 이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저도 부엉이가 부엉부엉 우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울지 않더라고요. 부엉부엉 안 울면 어떻게 우냐고요? 궁금해요? 궁금하면 구독. 제가 아주 어릴 때였습니다. 초등학교도 가기 전이었고 한 5살 때쯤의 기억입니다. 강원도 평창 오대산 중턱에 첩첩산중이었으니까요. 밤중이 되면 뭐 빛 하나 없는 캄캄한 그런 상태죠. 칠흑 같은 어둠이 어떤 건지 어릴 때 저는 정말 늘 경험하고 살았었습니다. 겨울이 되면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그 칠흑 같은 어둠에 한밤중에 밖을 나가야 되는 경우죠. 한밤중에 밖을 나가는 일이 언제 있겠습니까? 자다가 갑자기 똥이 마려우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어느 날이었는데 아마 그때 고모님이 오셨는가 해갖고 뭘 맛있게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났는데 한밤중인데 배가 아픈데 속에서는 전쟁이 난 것처럼 꾸룩거리고요. 그래서 옆에서 자고 있던 어머니를 깨웠죠. 어머니. 그 어머니가 안 일어나셔요. 조금 세게 흔들었죠. 어머니, 나 똥. 그랬더니 어머니가, 아이 새끼야 좀 참아. 한밤중에 어딜 나가려고. 어머니 똥. 그러니까 어머니가 한참 뒤에 빨리 일어나. 그래가지고는 이제 문을 열고 나갔죠. 강원도 산속의 집이라고 하는 거는 문을 열고 나가면 봉당이 있고 봉당에서 내려서면 마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당을 지나야 그 다음에 이렇게 밭 초입에 측간이 화장실이 송판대기 2개 이렇게 가로질러 놓은 그런 화장실이 있었죠. 그런데 한밤중에 그 어린 5살짜리가 그 화장실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뭐가 나올 줄 알고요. 그러면 이제 화장실에 안 가고 마당가에다가 똥을 넣는다고 엄마한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엄마가 그러라고. 그래서 마당가에 이제 엉덩이를 까고 앉았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바로 옆에 어머니가 서 계시는데도 어머니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니 똥을 누려고 앉았는데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니까 똥은 못 누고 계속 엄마를 부르는 겁니다. 어머니 거기 있지? 그래 엄마 여기 있어. 빨리 똥 넣어. 어머니 거기 있지? 어디 안 갔지? 빨리 똥이나 누라니까. 어머니 어디 안 갔지? 이놈 새끼 빨리 똥이나 누라니까. 그래갖고 나중에는 할 수 없이 어머니 보고 손을 잡아달라 그러는데 어머니 그때 야멸차시대요. 이놈 새끼 빨리 똥 안 넣으면 나 들어간다. 아이고 심장이 철렁했죠. 그래서 똥을 누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이제 똥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당가에 대추나무가 하나 큰 게 있었거든요. 그 대추나무 위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갑자기 소리가 들리는데 뿡! 뿡!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요. 그래갖고 똥을 누다 말고 너무 놀래갖고 털썩 주저앉아 버렸죠. 그날 밤 6.25 난리는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한밤중에 등잔불 다 켜고 물 떠다가 엉덩이 씻기고, 엉덩이 씻는데 그냥 씻었겠습니까? 어머니의 손바닥에 철썩철썩 했고요. 어쨌든 그날 밤 아주 요란스러운 밤이었습니다. 그때 알았지요. 부엉이는 부엉부엉 울지 않습니다. 부엉이는 뿡! 뿡! 이렇게 웁니다. 안다는 것과
경험한다는 것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알다라는 단어가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야다라는 말은 알다라는 뜻도 있지만 또 다르게는 경험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머리로 아는 것, 무엇에 대하여 아는 것, 그것은 진짜가 아닐 수 있죠. 우리는 텔레비전에 나오는 대통령을 보고 나 윤석열 대통령 알아 이렇게 말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정말 압니까? 그를 만난 적이 있고 그와 관계를 맺었던 적이 있습니까? 관계를 맺고 직접 그를 경험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를 알았다라고 말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인생에 대하여, 무엇에 대하여 말하기 쉬운데 뭘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실제 그것을 경험해 봤는가? 경험해 봤어? 해봤어? 해보지 않았으면 말을 하지 마라. 이런 개그도 있죠. 저는 오랫동안 머리하고 입만 갖고 살았었습니다. 그러다가 태풍 루사를 만나고 거지가 되고 나니까 그때부터 석축 쌓는 이름하여 노가다, 집 짓는 노가다 이런 것들을 하면서 몸으로 사는 것을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몸을 받아가지고 세상에 왔다는 것은 몸으로 살으라는 얘기인데 저는 몸으로 살아보고 나서야 비로소 몸으로 사는 일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 일인지 알게 됐습니다. 우리 시대는 머리하고 입 갖고 사는 것을 좋은 직업이라고 말하고 몸으로 사는 것을 고생하는 직업이라고 그리고 별로 추천하지 않는 직업, 3D 직업 이런 형태로 분류하게 되죠. 아닙니다. 몸으로 사는 직업, 몸으로 사는 삶 그것이야말로 나는 진짜라고 생각이 됩니다. 몸으로 사시는 분들 화이팅입니다. 당신들이 인생의 진수를 맛보고 있다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저는 죽을 때까지 몸을 써서 사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몸을 통해서 나오는 몸을 써서 사는 그 경험을 통해 나오는 지혜가 그것만이 자기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지요. 머리로 아는 공부, 나아가서 몸으로 하는 공부로 우리 아이들이 함께 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 공부를 할 수 있는 곳이 있냐고요? 있지요. 바로 산무국이지요. 궁금하시면 와보십시오.